곽주의 과거 시험길. 곽주는 1614년 45살 되던 해 갑자기 절에 가서 머물렀다. 바로 과거 공부를 위해서였다. 당시 곽주는 부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다. 중들에게 먹일 술과 안주를 차려 집으로 보냈으면 하오. 사례를 하고자 함이니 일찍 차려 보내소. 아니, 중들이 술과 고기를 먹는다니. 그리고 곽주는 이후 과거길에 오르는데, 재밌는 것은 24살 먹은 큰아들과 함께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는 것이다. 당시 길을 나서기 전 곽주가 쓴 편지를 보면 이렇다. 아들이 급제하면 아들만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으니 그문께나 갈까 싶네. 그러나 둘 중 하나라도 급제만 하면 얼마나 좋을꼬. 그만큼 당시 과거는 어려운 길이었고 선비들의 평생 과업이었다. 곽주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여행길에도 틈틈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을 보면 당시 영남 유생들이 과거를 보러 가던 여로를 개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꼼꼼히 썼다. 김천서 자고 화령으로 가네. 오늘에야 상주를 떠나네. 어제 문경세제를 넘어왔다네. 오늘 충주에서 자니 출발한 지 꼬박 12날이 되어야 한양으로 갈 것 같네. 그런데 곽주는 한양에 이르러 뜻밖의 편지를 썼다. 임금께서 상소일을 해결하지 못하시면 나는 과거를 포기할 것 같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말인가. 사실 곽주는 영남학파의 사림인데, 자기 스승들의 문묘를 공자의 사당에 함께 올려야 한다는 상소문을 임금이 아직도 수락을 하지 않고 있어서 영남학파 유생들이 과거 포기를 감수하고 단체 시위를 하고 있었다. 외란으로 전국이 피폐한데 당시 선비들은 여전히 이렇게 파벌 싸움이 나오고 있었던 것. 아이들의 출산 관련 편지. 하씨 부인이 출산을 앞두자 곽주는 초조했다. 걔 있느냐? 예, 나리. 부인께서 출산할 때가 지났는데 왜 이리 소식이 없단 말이냐? 편지를 줄 테니까 가서 한번 알아보거라. 곽주의 편지 가운데는 하씨 부인의 출산에 관한 내용이 여럿 있는데, 대부분 산기가 시작되면 즉시 사람을 보내라고 거듭 당부하는 내용이다. 출산과 관련해 당시 풍속을 알 수 있는 편지도 있다. 꿀과 참기름을 보내니 출산할 때 다려서 자시도록 하오. 염소 중탕도 종이에 싼 약과 함께 같이 보내오. 또 비록 딸을 낳더라도 절대로 서운해하지 마소. 자네 몸이 편하면 됐지 아들인지 딸인지는 상관 마소. 아이들의 양육에 관한 편지.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다. 곽주의 편지는 이렇게 바뀐다. 대의민은 요즘도 젖을 잘 넘기는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첫 돌을 맞았을 때는 성대하게 돌잔치도 보냈다. 대의민은 어제 생일에 무엇을 먼저 잡던고? 이 편지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돌잔치 때 무엇을 잡았다는 돌잡이의 최초 기록이다. 그런데 곽주는 왜 자기 아들 돌잔치에 안 갔던 거지? 하씨 부인의 편지, 아이의 병치레. 100년 전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태어나면 무려 3명 중 1명꼴로 만 1살 이전에 사망하고 3명 중 2명꼴로 5세 이전에 사망할 정도였다. 헐. 때문에 어린 시절 아이의 병치레는 생사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었다. 하씨 부인이 쓴 편지를 보면 이렇다.
정량이는 그저께 뜸을 뜨고 오늘 침을 맞고 나니 여위어 살가죽과 뼈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 죽을까봐 걱정입니다. 때문에 아이가 웬만큼 자랄 때까지 부모에게는 공부보다는 아이의 건강이 훨씬 더 큰 관심사였다. 남녀 7세 부동석. 글쎄, 곽주 역시 이러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어렸을 때는 밖에서 자유롭게 뛰놀게 해주었다. 다만 딸들의 경우 늦게까지 사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을 따름이다. 딸들이 절대로 밖에 나가 사내 아이들하고 한데서 못 놀게 하소. 내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내가 없는데 밖에 나와 사내 아이들과 어울리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절대로 밖에 못 나오게 하소.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목은 당시만 하더라도 남녀 7세 부동석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리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제사를 혼자 지내던 하씨 부인. 조선시대가 크게 보수적으로 변하는 시기는 18세기부터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필 종부의 모습은 당시만 하더라도 희미했으니 곽주의 편지에서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금기시되던 여자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스스럼 없이 허용되던 시대였다. 곽주, 내가 없으니 자네가 대신 집안 제사를 지내주오. 물론 17세기 중반 이후 호란을 겪고 나면 사회는 점차 내면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억압적이고 보수적으로 변한다. 한글 교육은 여인들의 몫이었다. 17세기 여성들은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바로 한글 교육이었다. 곽주가 장모에게 자녀들의 언문 교육을 부탁하는 편지가 있다. 장모님께 수고스럽더라도 아이들에게 언문을 가르쳐달라 부탁드려 보시오. 그동안 한글 창제 이후에 어떻게 한글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는데 특히 민간에서 어떻게 한글을 교육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던 차에 하씨 부인 편지에는 외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의 한글 교육을 담당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 즉,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던 주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선시대에 한글을 지켜낸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여성들이었다는 것.